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토크비를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위험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크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보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건데요. 바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국가가 지나치게 나서다 보면 국가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평등을 너무 강조하려고 할 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를 보장하려고 할 때는 국가의 간섭이 줄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적어지죠. 반면에 이 평등을 강조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 자유만 너무 또 강조하면요,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평등을 침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를 먼저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성이란 국가 권력이 너무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려고 국가가 너무 나서다 보면 이제 국가의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커지는 게 왜 위험한 거냐면요,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몰리다 보면 이름만 민주주의인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너무 몰리다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름만 민주주의 나라는요, 정작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지도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전제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토크빌은 이것을 바로 민주적 전제라고 했어요. 이때 전제주의란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개인이 쥐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한 채 국민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를 바로 민주적 전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너무 몰리다 보면 그래서 권력이 커지면 민주적 전제로 될 그럴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크빌은 미국을 살펴본 다음에 이 미국은 민주적 전제가 나타날 위험성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이것은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별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자기들의 정책을 결정하고 자기 지역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둘째는 배심원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정에선 피고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배심원, 즉 국민이 판단을 하죠. 이 배심원들이 무죄다라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고요. 만약 유죄를 선언을 하면 피고인의 처벌 방식과 정도를 이 판사가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적인 판단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이 배심원 제도는 민주적 전제를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셋째는 자발적 결사체의 발전입니다. 이 자발적 결사체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활동하는 조직을 뜻해요. 이런 조직들이 발전할수록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겠죠. 넷째는 종교와 교육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함양인데요. 이 개인주의보다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을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그리고 성숙된 공동체 정신을 가질 때 민주주의가 이 민주적 전제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토크빌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바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 토크빌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 할수록 민주주의는 퇴보한다고 보았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민주적 공동체나 앞서 미국에서 일찍이 발전한 이 자발적인 시민 결사체들이 바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크빌이 미국을 관찰했을 때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타운 제도의 완벽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이 타운 제도는 미국의 지방 행정 조직으로 각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토크빌은 뉴 잉글랜드 주민들이 자주적이고 또 자유롭게 게다가 매우 열심히 지역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민들은 타운의 업무에 협조를 하고 타운은 주민들에게 복지를 베풀어 준다. 그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가한다. 자기 손이 닿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정부의 일을 실천한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얻고 자기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라고 이 타운 제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곧 정부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인 겁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이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법과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쓰게 되고 그것은 곧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토크빌이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민주주의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셨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주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죠? 토크빌이 말한 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나가 아닌 우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토크빌의 민주주의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